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기초물리 멤버십 코스로 3강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3강은 일과 에너지 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델연산자를 공부했는데 델연산자 공부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스톡스 정리를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제 일과 에너지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이 스톡스 정리고 사실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대학교에 다니면서 스톡스 정리는 아주 광범위하게 이용이 됩니다. 이거는 기본 이공계 대학생의 기본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다라고 하겠어요. 자, 스톡스 정리에서는 선적분과 면적분이 나오는데 선적분과 면적분이 나오려면 그때 적분 요소가 면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면벡터를 이해해야 되겠어요. 면벡터는 뭐냐? 면으로 구성된 벡터인데 그러면 이렇게 면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면이 있다면 이런 벡터를 얘기하려면 크기와 방향을 얘기하겠죠. 크기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 면의 넓이죠. 그 면의 넓이 S가 면벡터의 크기라고 한다면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을 따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면의 수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면의 수직인 방향은 두 개가 있죠. 그 면에 대해서 한쪽 방향, 반대 방향, 두 방향 중에서 하나를 내 마음대로 골라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물론 사용하다가 막 방향을 바꾸면 안 되겠죠. 한 번 이거 하다, 한 번 저거 하다, 한 번 딱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되죠. 자, 그러면 면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크기는 S라고 하고 방향은 N-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면 벡터 S는 S 크기 곱하기 그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 면의 방향이 두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폐곡면의 경우에는 폐곡면은 뭡니까? 공간을 둘러싼 것이죠. 그때는 어떠냐? 두 방향 중에서 하나를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을 폐곡면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면적분은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여기 면적분은 주어진 면을 따라서 피적분 함수의 면적 요소를 곱해서 모두 더한 거. 이게 바로 적분이죠. 선적분은 피적분 함수에다가 선분 요소를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 뭐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이런 면적분이 있다면, 그래서 여기서 면적분인 걸 어떻게 하냐면 면적 요소 DS가 바로 면 벡터가 됩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적분 밑에 쓴 요건 뭘 표시하냐면 내가 지금 적분하려고 하는 면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걸 적분하기 위해서는 면을 이렇게 잘게 나눠야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 적분의 각 요소마다 무엇을 곱하냐면 요거 피적분 함수를 곱하는데 피적분 함수란 그 면에서 위치 벡터가 R인 곳에서 함수 값입니다. 그 함수 값이 여기 FR 이렇게 주어졌다면 여기다 뭘 곱해요? 바로 요거의 면적분 요소, 요 면적분 요소의 면 벡터를 이렇게 딱 곱합니다. 요거 면적 요걸 다 곱해서 각 요소마다 다 더해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면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면적분을 할 때는 반드시 피적분 함수의 독립변수가 뭐야 되겠습니까? 공간의 한 점이어야지 되죠. 이 공간의 한 점을 우리가 여기서 R이라고 위치 벡터를 이렇게 썼는데, 위치 벡터 R이라고 쓴 것은 우리가 직각좌표계를 쓴다면 X, Y, Z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독립변수가 위치를 표시하는 것일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함수와 장을 간단히 설명하겠어요. 함수 우리가 잘 압니다.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에서 하나는 독립변수고 하나는 종속변수라면 그 변수를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의 함수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랬을 때 이 x는 어떤 양이라도 다 올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양이 위치를 표시하면 그걸 우리가 장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이라고 부르면 장은 영어로는 field예요. 우리나라 책에는 이걸 마당이다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함수 중에서 독립변수가 공간의 위치인 좌표면 그것을 장이라고 하고 근데 그 장이 스칼라면 스칼라장입니다. 스칼라장은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UR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게 스칼라장입니다. 근데 그게 벡터면 벡터장이 되겠어요? 벡터 필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벡터 필드는 어떤 위치가 R인 벡터 필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스칼라장인 걸 면적분 할 수도 있고 벡터장인 걸 면적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톡스 정리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델 연산자와 함께 뭘 배웠냐면 컬이 있다는 걸 배웠죠. 그 컬에 대한 적분이 나옵니다.
이 컬을 직각좌표기에서 표시한다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델 연산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컬은 뭐냐면 이 델 연산자를 여기 이 델 연산자는 장에다가만 적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델 연산자의 독립변수가 XYZ니까 XYZ의 함수에 적용하는 거죠. XYZ의 함수가 바로 장이죠. 필드죠. 그래서 이 장도 필드도 직각좌표기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면 델 크로스 F 이게 컬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여기다 크로스를 시키면 되죠. 여기 델 크로스 F 이렇게 시키면 돼요. 그럼 이게 전부에서 몇 개의 항이 나옵니까? 9개 항 쭉 전개하면 9개의 항이 나오죠. 근데 우리 무엇을 알아요? 요거 직각좌표기의 단위 벡터의 크로스 곱을 할 것 같으면 그때 같은 것에 크로스 곱한 건 어떻게 됩니까? 전부 0이 되죠. 다른 것에 크로스 곱한 것은 순환 순서에 따라서 x에 곱하기 y에는 z에, 그 다음에 y에 곱하기 z에는 x에, 그 다음에 z에 곱하기 x에는 y에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반순환 순서는 어떻게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컬 계산한 거에서 9개의 항 중에서 3개의 항은 뭐가 되겠어요? 3개의 항은 0이 되고 여기에 x 크로스 y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z가 되고 그 다음 건 마이너스 y 햇이 되고 요건 마이너스 z 햇이 되고 요걸 다 이제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해서 쓸 것 같으면 델 크로스 F, 다시 말하면 벡터장의 컬은 이런 식으로 성분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F에 대한 선적분과 이 F의 컬에 대한 면적분에 대한 유명한 정리가 바로 스톡스 정리입니다. 스톡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그래서 1819년에 나서 1903년에 죽었으니까 19세기에 활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톡스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로 무엇으로 한마디로 유명하냐면 케임브리지 대학의 루카시안 석좌 교수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이 석좌 교수는 물리학과에서 특별히 아주 훌륭하다고 모신 교수를 석좌 교수라고 하는데 다른 석좌 교수에 누가 있었는가 하는 걸 보면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 루카시안 석좌 교수 중에서 몇 명만 소개한다면 2대가 바로 뉴턴이었습니다. 그리고 13대가 스톡스고 15대가 디렉인데 디렉은 바로 양자역학이 나올 때 크게 기여했고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반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이론으로 처음으로 이제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7대의 루카시안 석좌 교수가 여러분도 잘 아는 바로 호킹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수학과 물리학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 스톡스 정리뿐 아니라 다른 법칙, 다른 세오렘 뭐 여러 가지가 스톡스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스톡스 정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톡스 정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떤 벡터장이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벡터장은 함수인데 공간에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 벡터장 F가 있다면 그 벡터장 F에 대해서 선적분을 합니다. 선적분을 하려면 경로에 대해서 선적분을 해야 되죠. 아무 경로나 폐경로에 대해서 선적분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폐곡선 C를 따라서 선적분하면 선적분할 때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적분에다 동그라미 표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한 거, 선적분하려면 어떻게 돼요? 선적분 요소는 DR이 됩니다. 그리고 F하고 DR 사이에 이렇게 스칼라 곱을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벡터장에 대한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서큘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벡터장 F에 대한 임의의 폐곡선에 대한 서큘레이션이 감마 F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분을 하는데 어떤 면에 대한 면적분을 하냐면 이 S라는 면은 이 폐곡선 C로 둘러싸인 면이 되겠어요. 폐곡선이 있으면 거기 면이 둘러싼 면이 있겠죠. 그 면에 대해서 무엇을 면적분하냐면 이게 면적 요소입니다. 이게 DS 면적 요소고 그래서 면적 요소 벡터입니다. 요 앞에 있는 것은 F의 컬을 이제 면적분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걸 우리가 시그마라고 놓는데 요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게 스톡스 정리입니다.
이거 차원으로만 그냥 비교하면 F하고 DR을 이제 적분했는데 F하고 DR은 요거 이제 차원이 있다면 요 미분하면 길이의 차원으로 하나 나눈 거예요. 면적의 차원하면 DR을 길이의 차원으로 하나 곱한 거죠. 그래서 길이 차원으로 하나 나누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요것을 미분해야 되겠죠. 이런 벡터장을 미분하는 게 바로 델 연산자죠. 델 연산자로 미분할 때 벡터로 미분하면 스칼라로 미분할 수가 있고 벡터가 되게 미분할 수가 있는데 요거 면적 요소도 벡터니까 요놈하고 스칼라 곱을 만들려면 요게 뭐야지 되겠어요? 벡터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컬 F와 ds 사이의 스칼라 곱 요걸 시그마라고 한다면 스톡스 정리는 요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적분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놈은 요 놈과 같다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스톡스 정리가 되겠죠. 이 스톡스 정리는 우리가 조금 이따 이 스톡스 정리가 성립하는 예시만 한번 해볼 텐데 일반적으로도 수학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우리 물리에서는 이런 거 증명하고 지나가지 않죠. 이거 수학자들이 다 증명했으니까 그냥 갖다가 쓰기만 합니다. 이건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벡터장이든지 벡터장이 어떻게 생긴 벡터장이든지 이게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면 그 적분하려면 연속해야지 적분할 수가 있겠죠. 여기 대를 취하려면 미분 가능해야지 미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조건만 맞으면 어떤 벡터장이 어떤 폐곡선 경로에 대해서도 임의의 폐곡선 경로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스 정리를 다시 한번 크게 써보겠어요. 그러면 좌변은 무슨 적분이라고 했어요? 좌변은 선적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선적분이라는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저 C는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폐곡선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폐곡선이라고 했습니다. 한 바퀴 삥 둘러서 적분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요게 바로 면적분이라고 하는 표시고 우리 적분은 어디에 대해서 해요? 이 S는 저 C로 둘러싸인 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톡스 정리가 성립한다고 하는 예시로 한번 적분 연습도 할 겸 그것만 이제 한번 예시로 하나 해보고 오늘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톡스 정리 성립하는 예로 문제를 하나 만들겠어요. 벡터장이 있는데 자 이런 너무 간단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벡터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벡터장 어떻습니까? 요 x와 y, z의 함수 요 그냥 두 개 x, y에서만 함수입니다. 그래서 평면에 대해서만 우리 이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적분을 할 때 선적분은 이렇게 하죠. 한 바퀴 삥 돌리는데 그러려면 적분하는 경로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 경로나 이거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쉬운 경로 하나 만들어 보겠어요. 어떤 경로를 만드냐면 자 먼저 C1이라는 경로는 이렇게 생긴 경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C1은 어떤 경로입니까? 자 여기서 밑에 있는 거 이건 Y는 1을 따라갔습니다. 언제? X가 1에서부터 3까지. 그 다음에는 X는 3을 따라갔습니다. 언제? Y는 1에서 3까지. 근데 요건 아직 폐곡선이 아니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요 경로 하나를 더 보겠어요. 그럼 C2는 어떻게 갔습니까? 처음점에서 끝점까지 어떻게 갔어요? Y는 X를 따라가서 갔죠. X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했어요? 1에서부터 3까지 변했죠. 그러면 폐곡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바퀴 삥 돌려면 C1을 따라가고 C2는 거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C1-C2가 바로 폐곡선 경로 C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자 그걸 한번 적분을 하겠어요. 먼저 C1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C1에 대해서 적분하려면 우리 F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DR은 뭡니까? 직각좌표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dr 하면 어떻게 돼요? X.x에서 요거 Y제곱 dx가 나오고 그 다음에 Y 있는 거 해서 요거 2x 곱하기 y 플러스 1 dy 나오고 dz는 없죠. 자 여기까지 되죠. 이거 가지고 적분을 하면 되죠. 그래서 밑에 있는 C1에서 아래쪽 가는 거 이거는 우리 1하고 3 사이에는 y는 1이니까 여기다가 y는 1을 대입하면 되겠어요. y는 1을 대입하면 d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안 변하니까 dy는 0이죠. 그래서 여기다 dy는 0이다 라고 하는 걸 놓을 것 같으면 f.dr은 dx가 됩니다. 그래서 이 d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적분하면 돼요? 1에서 3까지 적분하면 요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2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경로는 어떻게 되냐? x는 3이고 dx는 0이니까 요거 대입할 것 같으면 F.dr은 이렇게 되고 요거 적분했더니 쫙 해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했더니 뭐가 되냐면 36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위로 가면 36에다 2를 더해서 38이 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 2가 됐고, 처음에 건 2가 됐고, 그 다음 건 36이 돼서 합하니까 C1 경로에 대해서는 38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고, 이제 C2 경로에 대해서 우리 적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C2 경로에 대해서는 아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C2 경로는 뭐였어요? 1에서 3까지 y는 x였죠. y는 x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dy는 dx가 됐어요. 여기다 그걸 다 집어넣겠어요. y는 x, dy는 dx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x만으로 자 바꿀 것 같으면 3x제곱 더하기 2x가 됩니다. 그 dx인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요? 1에서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적분했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3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폐곡선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 폐곡선 경로는 C1 빼기 C2죠. 그래서 C1에 대한 적분 그건 뭐였어요? 얼마였냐면 C1에 대한 적분에서 빼기 C3를 해야 되니까 C1에 대한 건 38이고 C2에 대한 거는 34였으니까 그거 빼니까 어때요? 폐곡선에 대한 적분은 4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어요. 자, 이게 무엇과 같다고? F를 컬한 것의 면적분과 같다 그랬죠? 이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면적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뭘 계산해야 됩니까? 컬 F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FR은 이렇게 됐으니까 각 성분을 보면 FX는 Y제곱이고 FY는 EX 그 다음에 EX 곱하기 Y 플러스 1이고 FZ는 0이죠. 그래서 요 X 성분을 다 계산하겠어요. 이렇게 성분 이렇게 계산했더니 처음 두 개는 0이고 Z축 성분만 살아남아요. Z축 성분이 뭐냐면 2입니다. 그래서 컬 F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컬 F는 EZ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컬 F는 EZ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겠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면적분을 합니까? 자, 여기에 이 경로, 이 폐경로인 내부의 면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 내부의 면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면적분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컬 F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EZ를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더니 어떻습니까? 이 Z도 Z는 없어지고 뭐가 돼요? 이렇게 돼서 2하고서 적분 dx dy죠. 이 적분 dx dy란 요 삼각형 내부의 넓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xy에 의존하지 않죠.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또 dx dy를 1에서 2까지 이렇게 이제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바로 얼마가 되냐면 4가 되는데 2가 되죠. 안에 있는 거 2죠. 봤더니 요거 네모난 거 하나하고 삼각형 두 개니까 2가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 F를 면적분 했더니 우리 뭐가 됩니까? 4가 됐죠. 그래서 우리 안 게 뭐냐면 선적분,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 했더니 4가 되고 면적분 했더니 4가 되니까 스톡스 정리가 어떻다는 거 우리 알았습니까? 성립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 스톡스 정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스톡스 정리는 임의의 벡터장에 대해서 그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기만 하면 임의의 폐곡선 경로에 대해서 선적분하는 것은 그것의 컬을 취해서 폐곡선 경로로 둘러싸인 면에 대해서 면적분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 스톡스 정리라고 했죠. 그리고 스톡스 정리는 언제든지 성립한다는 확신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전공 과목 나올 때 우리 어떤 벡터장에 대해서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한 게 나오면 이거 금방 면적분으로 바꾸고 싶어집니다. 면적분이 나오면 선적분으로 바꿔주고 싶어져요. 그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하냐? 일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스톡스 정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기초물리 6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